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가 설명하는 경매, 오늘은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의 핵심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잘 분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매라고 하는 거는 시세보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 급매를 사는 것보다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임차한 주택이 이제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의 주인에서 낙찰자로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본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넣었던 그 임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이 다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주택에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기는 한데요. 그게 안 될 경우, 임차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배우자라던가 자녀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날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일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라던가 말소기준 권리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 과압류, 저당, 근저당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에 가장 빠른 압류, 과압류, 저당,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반드시 먼저 앞서서 있어야만 선순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증금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고요. 전입신고의 그 대항력의 효력 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게 되면은 후순위 대항력을 갖게 돼서 보증금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입신고할 때 주의할 부분은요. 전입신고한 이 주택과 계약한 그 주택의 등기부 등본상의 그 주택 현황 주소지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던가 빌라의 경우에는 동호수도 일치를 해야지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입신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과 다른 동호수로 전입신고가 되게 되면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시기 전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만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약,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 점유, 실제 거주하고 세 번째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항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3월 1일자부터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는 이제 이틀 뒤에 3월 3일에 한 경우에는 대항력은 뒤에 있는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전입신고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3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보시면요. 전입신고는 3월 1일 날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실제 거주를 3월 3일부터 한 경우에는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인 3월 2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한 날짜, 그 뒤에 있는 그 조건에 충족된 날짜인 3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라도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의 말소기준 권리가 3월 3일이라고 하면은 효력은 3월 4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 대항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보증금을 100%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택에 전월세로 임대차를 들어가게 되실 때는 항상 사전에 그 등기부등본을 띄워 보셔서 내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날짜보다 앞에 있는 근저당이나 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상의 갑구랑 을구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계약할 때는 뭐 특별히 그러한 말소기준 권리가 될 만한 권리가 없었지만 이사한 당일날 보통 잔금을 치르잖아요. 오전에. 그때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정말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사한 날짜 당일에 혹시라도 나는 이제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사 당일날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후순위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 대항력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주택에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보통 이제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 배당 신청을 하십시오.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보통 그런 안내문들을 이렇게 발송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반드시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권리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 분들은 반드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가급적 이사 당일날 바쁘시더라도 전입신고 꼭 하시고 확정일자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일전에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라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그 방법이라던가 꼭 가지 않더라도 오프라인 상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 확정일자 신고하시는 방법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중간에 전입을 빼거나 하면 권리가 대항력이 없어져요.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보통 이제 중간에 2년 임대차를 살다가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재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재계약을 하시면 다시 전입신고를 새로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전입신고한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보증금을 2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2억 5천으로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앞전에 한 그 2억에 대한 그 전입신고 날짜가 보호가 되는 거, 대항력을 갖는 거고요.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재계약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증액계약으로 하셔야만 앞에 그 보증금이나 그 전입신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또 대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존속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입신고를 혹시라도 안 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반드시 받으시고요. 지금이라도 살고 있는 그러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한번 조회해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사 예정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도 이사갈 집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이사 그 당일
잔금 치를 때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사하는 당일날 반드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을 갱신해서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절대 재계약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증액계약으로 하시고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